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에서는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중장년층에게는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권장할 만한 책이다. 김여진 작가는 동기부여가, 꿈 메신저, 자기개발가로 인생 2막 코칭을 하면서 지금도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결혼 전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았다. 중년에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고 다시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글쓰기를 하고 작가의 꿈을 실현시켰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권숙희 낭독. 독서 습관을 가져보자. 독서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는가? 독서가 주는 가치는 다른 도구로 대체 불가능하다. 성공은 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도 과학자와 정치가의 전기를 많이 읽었다고 한다. 그가 읽은 전기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독서광이다. 독서를 하면 지혜와 지식이 한층 깊어지고 정신을 함량할 수 있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얄팍한 지식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폭넓게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독서를 해야 사고가 깊어진다. 혼자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혜와 지식의 양이 금방 미천을 보일 수 있다. 나도 한동안 책을 놓았다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시 많은 책을 읽게 되었다. 책 속의 보물들을 이때 발견한 것이다. 나의 자아를 찾고 얕은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오늘도 책을 읽고 있다. 언론에서 현대와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약간의 독서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얼마 전 유명인들이 나와 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며 독서에 관한 말들이 오고 갔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독서량이 현저히 적다고 한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했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성공하고 싶으면 한 달에 적어도 20에서 50권의 책을 읽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령 한 달 평균 3권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읽지 않는 사람보다 3배 이상 살아있는 지혜나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다 하고 30권을 읽는 사람은 월 평균 3권을 읽는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나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한다. 독서는 지혜와 정보, 통찰력을 주며 다른 사람과 다른 인간적인 깊이를 준다. 이러한 독서는 지혜를 좌우하며 지혜는 책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독서하기에 앞서 책을 꾸준히 읽으려는 습관부터 가지도록 하자. 꾸준하게 독서하다 보면 어느새 지혜와 지식들로 가득 넘쳐나는 지성인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2003년 일본 노계 납세액 1위를 한 사람이다. 그가 부자가 된 핵심은 하나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분야의 책을 읽으라였다. 그는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읽으라고 말했다. 책은 좋은 스승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일 책을 읽었다. 독서할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다고 하는 건 결국 책을 읽기 싫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많은 CEO들이 한 달 평균 4권에서 6권을 읽는다는 점에서 연평균 성인들의 독서량이 10권도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자신의 독서 습관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는 식구를 빗대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독서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회사를 세우고 경영을 하며 수많은 의사결정 속에서 독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문구다. 그가 가진 독서 습관은 오늘날 그와 미래대셋이 있게 한 성공 법칙의 80%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배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독서는 시간적인 한계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내게 무엇을 줄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직하게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리고 깨달음이 빨라진다.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과 비슷한 책만 골라 읽는 것은 위험한 독서법이다. 이런 독서는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게 만들고 자신을 편협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분야의 책을 찾아 읽으며 나와의 연결점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균형감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어떤 것이 근본적인 진리를 지향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세계관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메이지 대학교의 교수 사이토 다카시는 일본 최고의 교육 심리학자이자 인기 교수로 손꼽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막막한 미래 앞에서 방황해야 했던 평범한 대학원생 중 한 명이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이는 30이 넘었고 직장은커녕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빈털털이었으며 몇 년간 힘들게 완성한 논문도 인정받지 못했다. 남들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독서였다. 책을 읽는 동안은 잠시 현실을 잊고 뭔가를 배우며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생긴 책 읽는 습관은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쌓게 해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고 한다. 사이토 다카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삶의 고비를 기회로 만들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매일 단 10분이라도 2페이지라도 좋으니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서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
독서는 나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삶의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바꾸는 데는 독서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나 20살 학생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50대까지 인생과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은 읽는 만큼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주며 어떤 일을 하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죽음을 이겨내고 일본 최고의 기업가가 된 손정이나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토크쇼 진행자가 된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책이었다. 이처럼 사이토 다카시는 크고 작은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거나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책을 읽으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독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나도 성공을 꿈꾸어 오면서도 항상 이런저런 바쁜 핑계로 매일 책을 읽지는 않았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책을 읽었다. 코로나 기간인 몇 달 동안 외출을 자주 못하게 되자 자연스레 집에서 책을 자주 읽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좋은 독서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근무 시간 이외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쉬는 날마다 온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어느 날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때부터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한 번 책 속에 빠지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책 속에서 많은 지혜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자 내가 왜 그동안 책을 꾸준하게 읽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읽었다. 책을 사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다양한 책들을 사서 읽다가 나중에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사서 읽게 되었다. 우연히 읽게 된 김태광 작가의 100억 부자 생각의 비밀을 읽고는 뭔가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 책을 읽고 난 뒤 갑자기 나의 꿈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분의 저서를 몇 권 더 구입해 읽었고 거기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처럼 한 권의 책이 어떤 계기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좋은 독서 습관을 지니게 되었고 이루고 싶은 꿈도 찾았다. 이것이 바로 독서가 가져다 주는 힘이다.